연예가 정보사관학교 하이스쿨! 안녕하십니까. 오락반장의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네, 청소부장 하경원입니다.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1분 늦으셨어요. 1분 늦었어요? 네, 시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5분 일찍 왔어. 네. 그래서 저 주차하시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 오늘 기승전 처음으로. 주차.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찾기를 제가 꼭 차를 문을 잠그고 아니 갑니다. 그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매주. 아니 진짜 그러면 빨리 왔겠죠. 저는 너무 억울하네. 아니 그래서 또 뛰었어야 하선배가 되는데. 네. 동엽 씨를 또 두둔해 준다고 밑에서 커피 사오느라 늦나 보다 그랬는데 커피 빈손으로 살 걸. 빈손으로 달랑달랑. 아니 그게 아니라 커피를 살까 말까인데 커피 사러 갔다가는 늦으면 혼날 것 같아서 일단 올라갔다가 추를 보고 알겠습니다. 내려가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려갔다 올게요. 아니 근데 아닙니다. 저기 네. 제가 이제 그 동엽 씨가 같이 하고 있는 동네 형님을 좀 듣고 있는데 듣지 마요 그거. 거기서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래요? 구체적이고 아 그래요? 굉장히 그런 주변에 두 분을 옆에 두 분을 다 아우르는 진행을 하는데 카리스마 있게? 여기만 오면 쭈구리가 돼. 이유가 뭐예요? 컨셉입니까 아니면 아, 뭡니까 컨셉? 이게? 이 사실 네. 컨셉도 좀 있고 아. 네, 진심입니까? 진심도 있고 그래요? 원래 권력자 앞에서 쭈구리거든요. 아니 또 네. 본인보다 약간 인지도 떨어지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왕처럼 날라다닙니다. 가르쳐 날라다니는구나.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동네 형님이 고무적으로 네. 이번에 5만 명이 다운 받았습니다. 우와. 멋지네요. 많이 듣더라. 네. 근데 순위는 안 오르더라.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오늘 네. 꼭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치까지 안 하셨나 봐요. 아니 안 해도 이게 있더라고. 제 이제 동네 형님을 검색하면 이동엽을 검색하잖아요. 네. 그럼 같이 떠 이게. 그래서 사람들 근데 들어와.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네 형님 매 매주 회마다 얘기해주잖아요, 얘기하더니만 네. 거기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하이스쿨에. 짝사랑인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너무 그쪽에서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형까지는 아니고. 너무하네.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 네. 험악하기 전에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1교시 오늘 이제 이슈를 이번 연예가 이슈 다뤄야 되는데 네.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드렸던 저희가 조덕디씨 관련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이다원 기자가 조덕디씨하고 통화도 하고 했어요? 네. 오. 그리고 네. 그 관련 피해 예배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기자회견도 갔다 왔어요. 네. 우와. 간단하게 그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 너무 네. 좋네요. 네, 일단 뭐 조덕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좀 어떤 사건 분, 추이를 좀 통화를 안 보고 해봤는데 좀 있고요. 어떤 분 느낌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아무래도 기자가 전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기자가 전화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차분하고 젠틀하게 전화를 받으시고요. 좀 네. 이렇게 당황했다거나 혹은 억울해한다거나 막 억울해서 막 자기의 그런 분도 네, 있어요. 그런 분 네, 있어. 그런 감정이 막 격해져서 막.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 오히려 조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이 시간만 좀 중점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끝까지 기자분들이 화제가 될 때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기사를 그러나. 써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 판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의 자신도 억 억울한 점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관심을 끝까지 가져달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은 기자는 관심을 끝까지 가져야겠네. 어. 큰일 났네. 저는 뭐 그 이유까지 가지려고요. 이제 그분 뭐 나중에 계속 한갓 잠시까지 다 가셔야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가서 사회도 보려고. 보고. 네, 아, 근데 아무래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메이킹 영상에서 맞아요. 디렉션이 이제 공동 디렉션이 있고 네.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따로 디렉션을 했다. 이게 네. 이제 영상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그 중점적으로 메이킹 나왔는데. 영상이 사실 이제 녹취록으로 좀 그 제출되기도 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네. 저도 사실 약간 그 녹취록 관련된 자료들 좀 봤어요. 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제 감독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메이킹 영상이죠. 메이킹 네. 영상 보면 감독이 이제 조덕재 씨한테 네. 디렉션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뭘 해라라고는 얘기 안 말하지 했구나. 않지만 손짓이라던가 어. 뭐 강간하듯이 어. 뭐 이런 류의 어떤 좀 뉘앙스 짐승처럼 해라 어. 이런 뉘앙스 좀 강한 네. 그 디렉션들이 있어서 이것이 혹시 이제 그 감독의 디렉션이 잘못 그러니까 조덕재 씨와 여배우 사이에서 엇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배우한테는 이 사건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근데 어.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이 좀 궁금한 점이 네네. 궁금한 지점을 갖고 여배우 A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드디어 했구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의 모든 그 촉은 그 감독과
사실 이제 여배우와 조덕재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독의 그 디렉션이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감독과의 그 어떤 소통이라던가 이후에 얘기를 좀 풀어봤느냐, 네. 감독의 그 디렉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쏟아졌는데 여배우 측에서는 그 여배우는 일단 불참을 했고요. 안 나오셨다고. 네, 그 여배우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감독은 제3자이기 때문에 논란의 그 쟁점에 대해서는 좀 배제시켰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그렇죠. 감독의 상승까지 갔어요, 결국. 이제 갔네. 상고까지 갔는데 네. 감독의 그 디렉션 여부가 어떻게 좀 크게 작용을 할지 그 부분이 좀 관심사가 되죠. 그게 관건이긴 해요. 그게 이제 와. 초점. 어떻게 보면. 그래 되면 다시 피해자나 가해자가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감독이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되진 않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다른 소를 걸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혹은, 이제 네, 이 피해 당사자는- 여배우와 네. 조덕재 씨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러면 여자 배우가 다시 감독하고 소송을 하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네. 그렇게 나중에 아니면 만약에 조덕재 씨가 뭐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감독에게 감독한테 요구하든. 하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도 조덕재 씨한테 아직 근데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그쵸. 수가 예, 없는 게 당연할 수 조덕재 없죠. 씨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여배우도 주장을 하는 거고. 자신이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는 네. 팩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이게 뭐 누가 누구를 당하고 누가 누구에게 뭐 속았다 이 얘기를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조덕재 씨가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판결이 됐다가 2심에서 유죄가 양형이 구형이 됐죠. 됐죠. 예. 양형 선고가 됐죠. 이 선고에도 사실 근데 2심 결과가 상고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대로 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좀 사실 네. 그래요. 이제 법 그래요. 그 여러 보통 케이스에서 했을 봤을 때 네. 뭐 10건 중에 9건은 네. 2심의 그 결과가 그대로 상고심까지 가는데요. 혹여나 근데 네. 1심이 조금 다르니까요. 1심 결과가 그 결과가 이제 좀 달랐으니까 이게 좀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조덕재 씨한테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이 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천천히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예 생각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뭐 여배우 쪽을 무고로 네. 다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반대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야, 근데 그 이 부분은, 사건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느낌이야. 그렇죠. 서로 다 피해야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다 사건이 그렇죠. 네. 누가 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배우 성추행 이번 사건에서 그 피해자 여배우 피해를 당했다는 여배우의 그런 어떤 인권이라던가 신상 정보가 계속 좀 파헤쳐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있고 이런 네. 부분은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요? 사실 저희가 뭐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많이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정도로. 이런 부분이 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피해자 인 그 여배우 A 씨의 인권은 좀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약간 사실 이게 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일단 법적으로 다 무죄인 상태고 그런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론 재판이나 이런 식의 그런 좀 마녀 사냥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주시하면서 이 조덕재 씨가 또 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는 걸로. 아마 여배우 A 씨도 원하는 부분일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럴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교시의 가장 큰 이슈를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참 이게 좀 무겁거나 좀 힘든 사건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뭐 저희가 입장에서는 또 전해드려야 되고 이제 설명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취지니까 네. 좀 말씀드리는 걸 할게요. 아마 이제 이게 처음에 좀 이렇게 간단한 사건으로 시작됐다가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최시원 씨 관련 사건을 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보면 이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 혐오 관련된 논란들은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여혐, 네, 뭐 남혐, 성별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죠. 캣맘이라고 하죠. 어. 길고양이들에게 네. 그 음식을 주는 캣맘들에 대한 또 혐오 논란. 어. 근데 이제는 이제 강아지, 견주들에 대한 혐오가 이제 조금 또 나중에 요즘 이렇게 짙어졌죠. 길거리 다니면 네. 확실히 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만 큰 개가 목줄을 했더라도 불구하고 좀 산책하는 모습을 딱 보면은 본능적으로 좀 흠칫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견주들 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강아지를 데려가는데 사람들 그냥 와. 그래가지고 아유 예쁘다 하면서 하다가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고 만져도 되겠습니까 한 다음에 만져야 되는데 근데 그냥 와서 아 귀엽다고 막 만져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논란이 엄청 일고 있거든요. 개에 대한 혐오 네네. 논란이 좀
확산되면서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견주인 친구들이랑 혹은 이제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개 끌고 간 그 견주 어떤 사람이 싸웠어 막 이런 얘기들 계속 들리니까 저도 굉장히 사회적 갈등으로 맞아요.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저희 시아버지한테 개를 절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시아버님은? 네, 시아버지는 그래서 개를 옥상에다 매달았습니다. 그 개는 불쌍하다. 아예 1층에도 못 보고 옥상으로 개들이 좀 많아져요. 야, 옥상에서 키우고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개들이 이제 많아지게. 어쨌든 밖은 보고 싶고 이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제 또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개요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 모든 사건의 발생은 사실 이제 보도가 된 거는 이제 10월 중순 이후인데 10월 20일쯤에 첫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도는 이제 별개의 얘기니까 사건의 이제 추이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30일 이제 30일 오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9월이네요. 네, 9월 30일. 9월 30일 오후에 이제 강남 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이제 이 타고 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식당 한일관의 공동 대표님이셨어요. 50대 이분이 여성이시고 이분이 이제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이제 그 목줄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프렌치 불독 종류의 개가 갑자기 들어와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뛰쳐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CCTV를 보면 그냥 걸어 들어오다가 개가? 갑자기 사람을 발견하고 갑자기 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뛰어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층에 있던 사람들도 그걸 타려고 이제 진입을 했던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물면서 이제 사고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물린 이 대표님 김모 씨라고 제가 부를게요. 네. 이분은 당일날 이제 그 서울 백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소독을 하고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일 후에 2, 3일 후에 다시 또 내원을 해서 또 항생제 처방을 받고 했는데 그 5일날 갑자기 이제 좀 피곤하다, 몸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일하시던 직장에서 약간 조퇴를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셨대요. 그런데 6일날 갑자기 새벽에 이제 좀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이제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시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폐혈증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날 그러니까 10월 6일 그러니까 이 개에 물렸던 사고가 있었던 6일 정도 후인데 이때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뭐 사실 저희는 잘 몰랐죠.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이제 10월 20일 날 JTBC가 보도를 처음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그 목줄하지 않은 개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식의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견주가 좀 유명 아이돌 그룹의 그런 멤버와의 가족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이제 막 누구냐 이런 얘기 쭉 나오다가 21일 날 이제 그 최시원 씨 아버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올렸습니다. 유가족에게 이분이 사과를 한다 이런 내용 올리면서 이게 최시원 씨라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쟁점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뭐 왜 사망을 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개에 물려서 이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이 배혈증이라는 이제 알겠지만 이 증상 자체가 이게 혈액이 약간 외부적인 그런 균에 의해서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좀 생기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발작도 생기고 녹농균으로 사망했다고. 마지막은 또 처음에는 이제 폐혈증이 나왔다가 폐혈증에서 최근에 이제 녹농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폐혈증 이제 그 사망의 원인,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개에 물린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냐, 뭐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첫 번째 쟁점은. 두 번째는 그 이제 이 최시원 씨 측 가족의 대응에 대한 이런 좀 많은 분들의 좀 분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적은 9월 30일이고 그리고 사망은 또 10월 6일인데 굳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왜 사과를 하게 됐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최시원 씨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또 최시원 씨가 또 그 개의
그런 캐릭터를 갖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캐릭터 용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접거나 계획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후속 대응. 에 대한 좀 원망. 이제 최시현 씨 여동생이 그 사건 이후에 개의 생일 파티를 여는 뭐 영상이나 사진 올렸다라고 이제 또 약간 이게 뭐 와전된 건지. 저도 그 얘기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도가 이제 그 사망 일시가 10월 3일로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 그날. 근데 10월 3일 날 이제 생일 파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사망하셨던 그날 파티를 한 거냐. 근데 이게 나중에 정정이 된 게 사망 일시가 이제 10월 6일로 정정이 됐고 10월 3일 당시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 날 이제 약간 몸살기를 느끼면서 약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최시현 씨 입장에서도 물리신 분이 크게 이상은 없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생일 파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논란은 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녹용균이라는 이 균이 이제 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게 과연 병원에서 2차 감염이 됐느냐 아니면 그 계획에 물려서 생긴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최시현 씨 쪽에서 이제 이런 수의사 진단서를 떼면서 본인들의 계획에는 그 입에는 이제 녹용균이 없었다. 보통 개의 그런 그 침이나 이런 데 보통 이제 섞여 있는 균이긴 한데 검사를 해봤더니 없었다는 게 이제 최시현 씨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사건 발생 3주 후에 또 측정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개의 입을 좀 청결을 한 다음에 검사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렇게 뭐랄까 좀 유가족에게 좀 사과하는 마음은 있지만 대응이 전반적으로 좀 본인들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2차 감염 가능성도 사실 이 최시현 씨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모르고 또 2차 감염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SNS 쓰신 게 또 많은 분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뭐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좀 논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법적 처벌, 그러니까 이제 과실치사냐, 뭐 과실치상이냐, 뭐 이런 차이로 인해서 과연 이 최시현 씨 측에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냐, 그리고 이제 또 그 피해자 유족들이 이제 왜 고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또 많은 또 그런 뒤에 대한 많은 낭설 추측 이런 것들이 좀 합해지면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좀 개파라치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법안이 목줄을 하지 않은 또 개를 또 데리고 다니는 견주한테는 좀 처벌을 하는 또 이런 법안 같은 게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고일 수 있었던 이런 문제가 이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뤄지고 그게 이제 뭐 뭔가 대응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 퍼지는 이런 상황이 좀 됐죠. 최시현 씨 그 논란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제대를 하고 처음으로 들어갔던 변혁의 사랑까지도 지금 그렇죠. 지금 TV 드라마 지금 출연 받아서 시청률도 계속 하락하고 그 사건 이후 더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전에 사실 이제 일본 팬미팅에서 회지를 돌렸을 때 뭐 최시현 씨에게 일본 그 사람들 중에 뭐 누구를 기억하느냐 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말을 해서 이 부분까지 또 회자가 되면서 일본 장수였죠. 굉장히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최시현 씨 쪽은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봤다고 하는 그 소설 대망을 봤는데 그때 이제 이 인물이 괜찮아 보여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했던 했던 얘기들까지 다 소환이 되면서 이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 날 25일 날 열렸던 그 일본 팬미팅에서는 빠졌고요. 이제 드라마 촬영을 좀 이유로 빠져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뭐 보통 이제 일정 잡을 때는 드라마 일정 비워서 잡는 게 맞는데 이번 논란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껴서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또 11월 6일 날 또 슈즈 컴백이 있어요. 컴백이 돼갖고 지금 프로모션을 들어갔는데 과연 이 최시현 씨를 포함시켜서 활동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소속사에 물어보고 있지만 특정된 부분이 아직은 없다고 하시는. 슈퍼주니어가 항상 컴백을 할 때는 꼭 그 멤버 중에 한 명씩 뭔가 이슈가 있긴 있네요. 이슈가 돼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또 SM에서. 근데 제가 또 듣기로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또 저한테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네. SM 쪽에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최시현 씨 쪽으로 몰아가면서 자기 걸 덮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네? 지금 유언비어 퍼뜨리시는 건 아니죠? 아 그냥 들었다고 찌라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부분도 약간 예민하시네요. 저는 제가 터뜨린 게 아니라 화를 내요. 제 주변에 웃자고 한 얘기 주제고 달려면 어떡해. 너무 한마디가 저한테는 유언입니다 지금. 그죠. 잘못하면 유언이에요. 한마디가 유언이에요?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M 쪽을 제가 지금 그분은 고래고 저는 플랑크톤 정도 안 되겠습니까? 플랑크톤 말이 발음도 안 되네. 플랑크톤 확실히 여기 오시면 약간 겁을 먹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자 보자마자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치자 플랑크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불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좀 불안한 건 항상 이제 11월이 돌아오면 연예계 11월 괴담이라고 할 정도로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쏟아지는데 올해는 유독 또 이런 논란, 뭐 영화계 성추행 논란도 뭐 성추문도 한두 건이 아니었고 계속 이제 연예계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12월은 대체 얼마나 또 큰일이 이런 불안감도 살짝 들긴 해요. 그런 식으로 취재 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큰일 안 일어나는 것도 큰일처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단 이번 왜 그렇게 사건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이제 이런 좀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이제 패티캣이라는 보통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반려동물을 기를 때 좀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하는 지금 요즘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래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예전에 이제 뭐 핵가족도 지금 없어졌죠. 왜냐면 핵가족은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가족인데 대가족도 아니고 핵가족도 아니고 요즘엔 이제 심지어 1인 가족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분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간 허한 마음들 같은 것들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좀 채우시기도 이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규모에 비해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예절들이 이제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요즘에는 또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최시현 씨가 지탄받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유족이 원치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도의적으로는 이 강아지에 대해서 좀 목줄을 하거나 기본적인 좀 처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에서 몰래 뛰쳐나가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최시현 씨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이런 입장 발표에서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강아지가 나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CCTV에 나오면서 이게 약간 좀 사실과 다른 걸로 됐어요. 왜냐하면 최시현 씨가 대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개가 물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실 이웃이거든요. 이쪽 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이 열려 있는데 이제 그분이 잠깐 왔다가 개가 집에서 나오면서 약간 물렸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그 CCTV를 열어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고 아무런 위협 행동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면서 이 개가 들어가서 물었다는 게 있었거든요. 문제는 또 이제 목줄을 안 하는 상태였고 최시현 씨가 그럼 데려 나가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최시현 씨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시현 씨 가족 분들이 키우는 개였고 최시현 씨는 뭐 활동이나 당연히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바쁜데. 뭐 집에는 없거나 이런 상황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SNS에서 목줄을 안 하고 산책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이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라든지 강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SNS 통해서 이 개가 좀 잘 문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그러니까 너무 잘 물어서 무섭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좀 잘 좀 키워 뭐 이런 식의 얘기했던 과거 멘션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또 최시현 씨 스스로도 군복무 당시에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코에 상처가 나서 그 관련 무대를 못 올랐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나오면서 이 강아지가 굉장히 좀 공격성이 있고 좀 잘 무는 견종인데도 불구하고 좀 목줄을 안 했던 거는 정말 큰 뭔가 좀 견주의 실책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좀 질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목줄을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뭐 좀 공격성에 관해서 좀 이렇게 행동 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입마개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이 좀 이렇게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분들이 산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좀 조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저 영등포 저 시장 쪽에 가면요
걔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주인도 없는 개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길거리를.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많았죠. 큰 개들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반려견 문화가 좀 안 됐을 때는 되게 떠오르게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 근데 그 영등포 시장 쪽으로 그 야채 가게, 채소 가게 주변으로 그쵸. 청가시장. 청가시장 쪽으로 그 개가 한 3마리 정도가 물을 쥐어서 돌아다닙니다. 큰 개들이. 그러면 이제 동엽 씨가 직접 가셔서 목줄을 채워주세요. 그까지 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개들이 가까이 막 이런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제 딸이랑 걸어갈 때 너무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달려올까봐. 그래서 저는 늘 상상하거든요. 달려올 때 발로 그 개를 차겠다. 아니면 달려올 때 저는 물리더라도 제 딸을 번뜩 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걷는데 다행히 걔 공격은 안 했는데 이게 뭐 걔가 이제 노약해 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가 오고 그러면 갑자기 확 물까봐 걱정은 됩니다. 그것도 길거리 다니는 개들도 어떻게 구청이나 어디서 나서가지고 이제는 포획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도구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이 강아지 공포증이 생겨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개파라치라는 이런 뭐 법안이 뭐 상정됐다고 하지만 다양한 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견주분들이 좀 분들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노력해야죠. 있고 또 반려견을 또 키우지 않는 분들도 부쩍대고 모든 반려견이라든지 모든 반려견주한테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옆집에 예전에 치아와를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이 타프였는데 그 개가 조금 사나웠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엄청 사나워서 그건 이제 강아지가 걔가 자기 새끼를 낳고 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문이 열려 있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그쪽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엄청 놀랬죠. 그 착한 개가 갑자기 애를 낳더니 변했다고. 그러면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면서 그 개 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애 다리에다가 이렇게 막 뿌려주더라고. 소독에 아마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물었던 개 털로 해야지만 치유가 된다. 그러면서 민간요법 같은 민간요법으로 그때 그렇게 몰라 했었어 옛날에. 된장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개 물렸는데 다리에다가 물린 개의 털을 태워가지고 그쪽에다가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약간 그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수 있죠 그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물리면 개 털을 잘라서 바르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죄 의미로 삭발하듯이 개 털을 밀어내는 그건 아니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개가 문다는 게 한 번 문개는 계속 산을 문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교화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는 어쨌든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이제 좀 무거운 분위기를 깰까요? 일단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아마 이번 주만 해서 끝나는 사건은 좀 아닐 수 있기 계속 때문에 이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은 계속 뭐 지금 뭐 최시현 씨가 이제 개를 지방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청에서 또 최시현 씨 측 가족한테 대략 5만 원 부과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룰 얘기가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신서유기 그 파생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신서유기를 촬영하면서 양석 PD가 약속했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꽃청춘을 갔던 이 위너 멤버들이 이제 호주를 다녀와서 이제 시작됩니까? 신서유기에서 모지리를 담당했던. 근데 이 왜 이렇게 뭐 꽃청춘이라든가 이런 강식당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게 되는지는 좀 아시나요? 저는 얼핏 봤어요. 신서유기에서 게임 해가지고 그때 마지막 쯤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소원 하나씩 말하고 뭐 그러면서 됐지. 원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베트남 편을 갔었는데 베트남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이제 숙소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코끼리 코를 이제 10바퀴를 돌고 나서 이렇게 제작진이 이렇게 막 둥그렇게 이렇게 타겟을 만들어서 손가락을 여기다 찍으면은 찍은 것만큼의 상품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영석 PD가 이제 심심하니까 장난을 치려고 이 손가락만한 이 면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슈퍼카들 있잖아요. 약간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고가의 진짜 몇 억짜리 그런 차들을 주겠다. 적어놨어. 이렇게 이게 여기 찍으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다른 멤버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코끼리 이렇게 10바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힘들어.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못 찍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송민호 씨가 10바퀴를 돌고 나서
정확하게 딱 찍은 람보르기니를. 네. 그래서 별명이 생겼죠. 송가락이라고. 송가락. 네, 송가락이라고. 아, 송가락.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그렇죠. 나영석 PD가 그냥 좀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하자 라는 식으로 그냥 넣은 건데 그걸 짚었네. 멤버들이 찍으니까 제작비만 100억이 넘어가게 제작비가 이제 100억이 초과되는 한 대씩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다 한 대씩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영석 PD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네. 요거를 없던 일을 해주면 뭐든지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송민호 씨가 얘기한 게 꽃청춘을 가고 싶다. 위너 멤버들과 함께.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호동 씨는 윤식당과 비슷한 강식당을 했는데 윤식당은 이제 보통 보면 해외에 가서 장사하면서 서빙을 하고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강식당은 해외에 가서 식당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먹겠다고 하면서 쫓아내는 이런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꽃청춘 편 위너 편은 이제 방송이 이제 다음 달 7일 날 방송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강식당 경우는 지금 이제 나영석 PD가 지금 이제 물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영석 PD를 보면 좀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자신의 원래 이제 다른 PD들은 프로그램 하나 론칭 시킨 다음에 이게 막 잘 될까 안 될까 막 고심하면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필모를 보면 이렇게 딱 어떤 그런 뭐 공통점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어떤 그 한 맥이 흐른다는 이런 걸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운데 나영석 PD는 약간 마블 DC처럼 뭔가 이 가지를 이게 여러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영화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 붙인다든지 이런 느낌처럼 지금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꽃보다 청춘, 뭐 알쓸 신잡, 신혼일기, 뭐 신서유기, 상실일기 뭐 얘기만 들어보면 다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여기 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이렇게 돌려막기처럼 그래서 마블 영화에서 뭔가 좀 스파이더맨과 만난 것 아이언맨이 만난 듯한 느낌처럼 그래서 이 나영석 PD의 어떤 프로그램 유니버스 세계관도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 팟캐스트 안에서는 제가 그러면 나영석 PD인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자기 팟캐스트 안에서 제가 예능도 하지만 뉴스 쪽도 제가 하고 있고 또 토크 쪽도 하고 있고. 너무 스스로 좀 과대평가하시는 게 이동엽이가 좀 뭐 이것저것 다양한 장르를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듣는다는 생각으로 아무도 제 얘기에 관심 안 가진다는 생각하에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개할 때 그러면 뭐 팟캐스트계의 나영석 PD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거 욕 좀 먹게. 이거 괜히 나동엽이 나동엽은 괜찮은데. 나동엽 진짜 괜찮네. 나동엽. 네, 나동엽이로. 나동엽. 괜찮네. 근데 이제 나영석 PD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그 해피선데이 이제 1박 2일을 통해서 스타 PD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1년쯤에 이제 적을 이제 TV에는 옮기게 되면서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다 잘 됐죠.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나? 꽃보다 할배. 그러니까 약간 나영석 PD의 프로그램은 뭔가 혁신의 그런 약간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게 크게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그냥 그 입장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좀 약간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뭐 리얼 예능이 되게 유행했던 건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들이 어디를 간다는 특히나 또 국민 배우 층에서 뭐 이순재, 뭐 신구 이런 배우들이 다 모여준다. 여행을 간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예능에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좀 소외되어 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면서 재미를 줬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뭐 꽃보다 청춘, 꽃보다 누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삼시세끼 같은 것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에서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되게 오지에 가서 먹을거리를 도시의 사법 같은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가 삼시세끼 해먹는다. 설정도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본인이 뭐 연출로 나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신혼일기라든지 그다음에 꽃청춘도 지금 나영석 PD 안 갔대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효정 PD가 이제 메인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점점 뭔가 이제 기획자로 올라가고 현장 연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이제 좀 육성을 한 많은 이런 후배 PD들한테 맡기게 되는. 그래서 뭔가 나영석 사단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작가진도 그렇고 밑에 있는 PD들도 다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뭐 예전에 했던 뭐 신효정 PD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했던 뭐 윤식당의 PD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나영석
선배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게 약간 PD로서는 크게 좀 영광이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출연자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좀 신뢰를 얻고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좀 작은 일인데 이걸 잘 이야기를 붙여서 나오게 하는 이런 요령들은 정말 잘 크게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 그 김태호 PD와 나영석 PD가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됐었었는데 그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평가가 김태호 PD는 굉장히 노력하는 모범생, 나영석 PD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재성이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을 보면 무한도전 내의 그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머리를 써서 뭐 게임을 만들고 고안해내는데 나영석 PD는 사실 풀어놓거든요, 출연진을. 그리고 그냥 그 일상을 담아서 편집으로 재밌게 만드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많이 촬영장은 진짜 재미없대요. 재미 하나도 없대요. 삼시세끼도 이서진 씨가 그랬잖아요. 이거 방송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다 편집해서 나오는 걸 보면 나름 재밌게. 야, 이게 완전 저는 진짜 그럼 나영석 나동현 맞네. 김태호 PD님 이렇게 깐 거예요? 깐 게 아니라 저는 천재적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풀어놓고 제가 본인은 말할 때는 재미없다 이게. 재미없지. 하지만 이거 편집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보면 우리 최 PD가 편집을 제가 좀 웃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다. 나 PD가 아니라 최 PD가 나 PD가 그래 되는 건가? 제 뭐 행동하는 거는 나 PD 느낌이다. 그냥 풀어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나영석 PD 그 프로그램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풀어놓는다 뭐 그러지만 일상 얘기를 잘 만들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편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전 유식당 보면서 되게 예능을 보면 보통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긴장감을 주는 주고 쏘고 쪼이는 맛이. 그리고 한 명은 울면서 뛰쳐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막 트러블 나고 막 그래야 무슨 되는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잡힐 것인가 잡을 것인가 이래서 막 되게 계속 슬로우를 걸면서 반복적으로 편집하고 이러면서 막 긴장감을 주잖아요. 근데 나영석 PD의 프로그램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봐도 그냥 쑥 흘러가고. 그래서 보면 뭐 그냥 지나가는 곤충도 갑자기 주민 돼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도 부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영석 PD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도 그냥 사람들 볼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왜냐하면 나영석 PD랑 일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분이 제작을 하면 일할 수 있을지. 그 안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봤더니 나영석 PD하고 저하고 만날 일은 없겠더라고. 왜요? 그분은 일단 개그맨 안 씁니다. 웃긴 사람을 안 써요. 이수근 씨 딱 쓰잖아요. 이수근 씨. 딱 한 분. 그때 1박 2일에 대한 연 때문에 아마 쓰실 거지. 지금 이제 나영석 PD는 개그맨들은 리스트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그맨분들은 사실 뭐 제가 뭐 이게 뭐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또 강박이 많으시다 보니까 웃겨야 될 것 같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 봐요. 지금도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여기 와서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도 이게 눈치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꼭 이거 어떡하지, 내 말하면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부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그맨들이 끼어 있으면 제가 웃겨야 되는데 제가 안 웃기면 불안해하는 시청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한도전에서는 개그맨들이 많잖아요. 제가 무조건 큰 웃음을 막 기대하는 거예요. 빅웃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근데 웃음이란 게 뭐 계속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쵸. 우연찮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매해 막 녹여내기가 힘든데. 그러면 동엽 씨는 좀 다르게 안 웃기는 개그맨으로 포지셔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안 부르지. 동엽 씨는 약간 캐릭터가 있어요. 초조한 개그맨. 저는 초조한 개그맨. 최고로 초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조한 개그맨. 잘 되고 있을 때 제일 초조합니다. 그래서 나영석 PD를 봤더니 이분이 쓰는 게 일단 배우들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능에 제일 많이 노출이 안 됐던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그 재미도 있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그냥 안 웃겨도 흘러가도 영화 보듯이 그분들은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자체가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딱히 이렇게 연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듯이 보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러면 보니까 되더라고. 이번 그 목표가 영화 배우라 그랬잖아요. 네. 배우 되면 부르시겠네요. 그건 한 5년 안에 전업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잘 돼봤자 이종용이거든요. 이종용 선배. 잘 돼봤자 이마룡 선배님. 왜요? 잘 되셨죠. 이마룡 선배님 정도만 되면 소원이 없는데 말 진짜 잘 좀 바뀐다. 근데 절묘하게 잘 바꿔요. 잘 바꾼다. 소원이 없을 이런 건데. 부분에서 개그맨이다. 네. 저도 제 영역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 일단 개그맨으로서는 좀 힘드니까 빨리 영화배우 전업해서 영화배우로 감독님의 픽업을 바꾸도록 하죠. 마흔에 제가 이제 직업을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숨가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벌써 이제 1부 마지막이 되는 끝나갑니까? 1교시가 끝나네요. 이제 잠시 후 좀 2교시에서는 저희가 좀 KBS
맞습니다. 예능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좋은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계속 좀 도용하고 따라하고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저격수 다시 등장해요? 네. 어차피 저도 좀 할 말이 많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BS의 지금 사장님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좀 더 해서 이제 이런 뭐 중국 예능의 또 우리나라 표절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엔 또 일본 예능을 우리나라가 많이 좀 가져왔죠. 심지어 제 아는 PD는 일본에 그 프로그램 보러 100km 이렇게 가더라고. 그 얘기는 일단 좀 2교시 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가 아니죠.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좀 날짜가 좀 구분되기 때문에 2교시에서 2교시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